자, 4차 시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냐면, 현재 쓰는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들었어. 양성자 순서대로 만들었지. 양성자는 달리 말하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알겠나?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 순서다. 그리고 주기율표를 보면 가로 세로가 있는데 세로를 족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특별히 1족 쭉쭉쭉 가서 18족이 있다면 특히 요 1족, 17족, 18족이 좀 중요한데 1족에 수소, 자, 리튬, 나트륨, 뭐 칼륨 등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로린, 염소 등등,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 자, 얘들이 좀 중요하지. 자, 얘들은 같은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단, 1족에서 수소는 성질이 얘들하고 달라.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원자, 가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럼 원자, 가전자 수는 전자를 전자 껍질에 배치를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 개인데 K 껍질이 한 개야. 자, Li 3번이지. K 껍질에 2개, L 껍질이 1개지. 이처럼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수가 같은 거는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돼. 그래서 얘들은 1개니까 1족이야. 그럼 얘들은 해보면 7개 나오고, 자, 얘들은 해보면 2개, 8개, 8개 나와. 그래서 헬륨만 2개지, 네온부터 쭉 밑으로는 다 8개야. 그래서 이 숫자와 요 끝에 있는 이 숫자가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데, 플로린도 한번 보면, 자, 플로린이 9번이지. 그래서 K에 2개, L에 7개야. 17족 속하지. 마찬가지 CL도 K 둘, L 8, M 7. 7이지. 그래서 얘도 17족인데,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일치하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전자를 원자, 가, 전자라 그래. 그래서 보통은 최애각 전자와 원자, 가전자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애각 전자가 더 맞겠지. 최애각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7개지. 근데 이제 원자, 가전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인데 이제 18쪽만 제외하고 최외곽 전자와 원자 가전자의 개념이 똑같아. 그러면 18쪽의 경우를 한번 보면 자, 헬륨 K에 둘, 그 다음에 네온 K에 둘, 자, L에 8이야. 그 다음에 아르곤 K 둘, L 8, M 8인데 자,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은 이거지. 전자수니까 2개, 8개, 8개 하면 돼. 자, 원자 가전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인데 18쪽은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원자 가전자가 0이야. 때문에 18쪽에서만 이 두 가지 전자수가 다르지. 근데 이제 뭐 M지다 예를 들어 얘 2족이지. 그럼 최외곽 전자도 2개고 원자 가전자도 2개 이렇게 알면 되겠지. 자, 같은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거 알고 자,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해서 주로 1족.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사실은 뭐 브롬도 있고 요도도 있지만 요거는 안 한다. 17쪽. 그 다음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 해서 18족. 자, 이 세 가지 족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인데 금속 원소는 20번 중에 금속을 보면 자, 여기 1족에 있는 니나, K, 2족에 있는 베마카. 그 다음 여기 13족에 알루미늄이 있거든. 한 7개 정도 알면 되는데 얘들은 이렇게 양이온이 되기 쉬워. 2가, 2가, 3가. 자, 왜 어떤 건 1가가 되고 어떤 건 2가가 되고 또 어떤 건 3가가 되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를 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니까. 그럼 Li 같은 경우는 3번이니까 헬륨에 전자 배치를 담고 싶어 해.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지금 2개인 상황이야. 전자를 하나 버렸지. 이처럼 전자를 하나 버리는 거.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해. 그래서 금속은 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래는 4번이지. 4번인데 전자를 2개 잃었어. 마찬가지 전자 2개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원래 13번이니까 전자가 3개지. 전자 13개 중에 3개를 잃었단 말이야. 전자가 10개야. 자, 칼륨 같은 경우는 19번이지. 전자가 원래 19개인데 전자를 1개 잃었어.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겠지. 얘들을 이온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자, 칼슘이 있었다. 칼슘이 이렇게 됐다. 2개의 전자를 잃고 이렇게 됐다. 요 표시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2개의 전자라는 의미야. 2개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겠지. 뭐 K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전자 하나 잃고, 이처럼 금속 같은 경우는 산화가 잘 되고,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쉽지. 이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 있다는 거야. 때문에 전자수가 2개, 10개, 18개에서 해결되겠지. 그 다음에 산과 반응에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산의 대표가 얘야. 그 다음에 뭐 금속은 Mg라고 하자. 그럼 수소 기체가 반드시 나오고 이렇게 염이 나오는데 개수를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맞겠지. 그래서 반드시 수소 기체가 나오고, 왜 Mg에 Cl이 2개 붙으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서 설명할게.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은 물에 들어갔을 때 염기성을 나타나. 예를 들어 MgO가 있다. 산소 앞에 금속이 있지. 이런 거를 금속 산화물이라 그래. 그럼 금속 산화물은 뭐 예를 들어 Na2O라든지 Al2O3라든지 이런 게 다 금속 산화물이지. 그러면 얘들은 물에 들어갔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 액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에 대해서 할 텐데,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금방 금속 7개 했지. 니, 나, 케, 베, 마, 카, 알. 이거 말고 우리 20번 중에 있는 거는 이제 비금속이라 생각하면 돼. 물론 준금속이라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놈도 있지만 한 요 정도만 그 금속의 종류를 알아도 문제 풀기가 쉽지. 자, 비금속 중에 대표적인 건 할로겐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할로젠족 혹은 할로겐족 그 17족이지. 그럼 F하고 Cl 이 정도 혹은 16족 O하고 S 정도 기억하면 좋은데, 얘들은 음이온이 되기 쉬워. 왜냐하면 마찬가지 누구를 담고 싶어서? 비활성 기체를 담고 싶어서. 그럼 F 같은 경우는 전자가 9개야. 그러면 전자 1개 더 받아. 그러면 전자가 10개 되겠지. 누구랑 비슷해? 네온이랑 비슷하지. 네온이랑 똑같지. Cl 17이야. 전자를 하나 받아. Cl 마이너가 돼. 그럼 전자가 18이 되지. 아르곤과 같아진단 말이지. 이처럼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 그래. 환원. 자,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다. 그지? 그래서 음이온 되기 쉽고 환원되었다. 환원이란 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말하지. 전자를 얻는 반응. 자, 그 다음에 산화물이 주로 산성이다 그랬어. 예를 들어 산소 앞에 C가 비금속이지. 그러면 얘는 산성을 나타내. 그 다음에 SO2도 마찬가지. NO2도 마찬가지. 산소 앞에 얘들이 비금속이면 산성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주기율표에서 가로를 주기라 그러는데, 이 주기는 바로 전자 껍질과 같은 거야. 그러면 1주기에는 수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럼 야들은 K의 전자 1개, K의 2개인데 전자 껍질은 K라는 종류 1개 있지. 그 다음에 리튬부터 쭉 가서 네온을 보면 자, 리튬은 K의 2, L의 1. 얘는 K의 2, L의 8. 전자 껍질이 KL 2개 있지. 그러면 2주기야. 3주기는 껍질이 K, L, M 이렇게 3개 있어. 그래서 주기는 바로 껍질 수와 일치하고 있지. 알루미늄이 자 13번이잖아. 그럼 얘는 3주기에 속하겠지. 3주기 13족에 속하겠지. 자, 전자가 10개인 이온을 나열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네온 주위로 있는 걸 생각하면 자 7번, 자 8번, 9번 플로린 9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자 13번까지 가보자. 얘들 같은 경우는 네온을 담고 싶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3개 받고 얘는 2개 받고 얘는 1개 받고 얘는 1개 버리고 2개 버리고 3개 버려. 그러면 모두 전자가 10개가 되겠지. 그래서 요 6개가 답이겠고 자 18이야. 그럼 아르곤 주위로 가볼까. 17번에 16번 그 다음에 15번 P 16번 S 그 다음에 19번 K 뭐 한 이 정도 가보자. 우리 20번까지만 다루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개 받고 2개 받고 전자 1개 받고 잃어버리고 19번이니까 20번이니까 2개 잃어버리면 모두 1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만들기인데 자, 칼륨. 자, 칼륨 같은 경우는 K 플러스야. 염화는 Cl 마이너스지. 그럼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얘는 전자가 1개 부족하고 얘가 전자가 1개 남으니까 주고받는 전자의 수가 똑같아. 받는 전자 수가 같으면 이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거든. 자, 칼슘은 이가고 염화는 Cl이야. 자, 얘는 이렇게 2개가 부족해.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1개를 줄 수 있어. 그럼 1개 더 있어야 되겠지, 얘가. 그래서 CaCl2 이렇게. 그 다음에 칼륨, 산소인데 얘는 이제 1개가 부족해. 근데 얘는 2개를 줄 수 있어. 2개를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멍 난 게 1개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2개 있어야 돼. K2O. 그 다음 마그네슘하고 플로린인데 자, 마그네슘은 E까지 플로린은 이렇게 돼. 자,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MgF2가 답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에 적어 1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에 적어 지그재그로 하면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2개가 부족해. 전자가 얘는 전자를 1개 줄 수 있어. 그렇다면 얘가 2개 필요하겠지. 자,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칼륨 말고 이제 알루미늄이 보자.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고 산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도 주고받는 게 같아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 6을 생각해. 그럼 Al2O3 이렇게 하면 돼. 2를 여기 적고 3을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지.